네, 주목 이조의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자 출연기관장이 행정을 견제해야 하는 각종 위원회 포진에 있어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성민 의원 뉴스룸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조례 이름이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이거죠. 일부 개정에서 올렸는데 이게 출자 출연기관장이 제주도 위원회 위원 겸임하는 걸 막겠다, 이런 취지죠. 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주도 산하 출자 출연기관이 13개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공기업이 3개가 있는데 여기에 장을 맡으신 대표들이 각종 위원회 273개가 지금 운영 중인데 여기에 위원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들도 취재를 하면서 와, 이렇게 많이 위원회 가입돼 있었나라고 느꼈는데 네. 그 개정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아시다시피 최근 온갖 잡음 속에서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KBS 등 언론 취재 결과 제주도 경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 그분께서 사퇴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보도를 접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구나를 알게 됐고 그래서 관련 조례를 살펴보니까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항 한 줄을 이렇게 바뀐 겁니다. 해촉 조항에 이런 경우 해촉할 수 있다고 넣은 그렇죠. 거군요. 앞서 언급도 하셨습니다만 신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경관위원장을 겸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이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 문예재단 이사장 공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쨌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분이 임명이 된 것 같고요. 제주가 어쨌든 섬과 사삼의 문화예술이 뚜렷한 곳입니다. 이 분야에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분께서는 캠프의 비서실장을 했고 전공도 건축학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제주도 도시재생센터 센터장을 했던 분인데 문화예술 분야와는 너무 동떨어져서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도 반발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경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은 출자 출연 기관의 장이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이기 때문에 거수기 역할로 흐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게 정치권이나 언론이 낙하산 인사다 이런 평가는 많이 합니다만 사실 투표로 뽑힌 대표가 자기의 코드 맞는 사람 같이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의 산하의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임기를 보장하고 전문성을 최대한 담보하는 분들을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문제들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있는 거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다시 또 이 논의를 이어가 보죠. 이번에 KBS에서 자료를 입수해봤는데 각종 위원회 기관장 위촉 현황에서 겸직 사례가 한 17건 정도 확인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17건 중에 4건은 당연직이고요. 14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인 경우에 인사위원장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거든요. 공무원의 승진, 징계, 예를 들어 행정시장의 추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출자 출연 기관이 장이 맡고 있다는 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고 또 다른 위원회도 위원으로 맡고 있고요. 출연 기관의 장은 4개 위원회에 참여를 하는 등 상당히 문제가 좀 심각한 걸로 나타났고요. 어떤 분은 과거 비리재단이었던 사립대학의 이사장직까지 맡고 있는 걸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좀 문제가 매우 심각하구나 해서 중립성 그리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지 않고 선거 공신들이 들어가는 그런 위원회가 돼버렸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꾸 문제다 말씀하시는데 과연 도지사 임명하는 기관장이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선임되는 게 이게 왜 문제입니까? 어쨌든 각종 위원회가 도정의 각 중요한 정책 사안을 심의를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도지사의 입김이 상당히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 중립성 있는 심사가 힘들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출자 출연 기관의 장이 또 각종 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장을 맡게 되면 그 위원들이 거기에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고유 자기 업무가 있는데 또 다른 업무를 함으로써 일에 몰두하지 못하는 이런 폐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조례 개정안을 발의가 되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걸로 오늘 통과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그러니까 새로 임명된 위원들은 겸직을 못할 텐데 이미 돼 있는 위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좀 애매한데요. 전관
먼저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하기가 힘듭니다. 권리라든가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급 입법 원칙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문제 때문에 제가 자문을 구했는데 이 부분은 힘들다고 해서 이 조례 통과 이후에 처음 임용되는 분부터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죠. 뭐 특정인을 우리가 어떤 예. 특정의 타겟 삼아서 조례를 만드는 이런 법규를 만든 걸 막기 위해서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을 예, 소급 만드는 건데, 입법 원칙이 만드는데. 그 법률에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경우는 앞으로 그럼 조례를 만들어질 경우에 그럼 선택권은 당사자들 그냥 뭐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건가요? 뭐 그렇게 자진 사퇴하는 방법이 있고요. 임명을 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해촉 사유도 그 조례의 그 8조에 그 도지사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이번에 그 제주개발공사 이사장 인사청문회 며칠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예. 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사. 그분도 몇 개 위원회 예. 위원이시더라고요. 네. 그분은 도의 각종 위원회가 아니고 제주연구원과 그 제주 평생교육장학진흥연구원의 그 인사위원장과 인권경영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네. 그 자료에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당장 임명이 되면 그만두겠다고 해서 아마 그만뒀을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그런 법규가 없지만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을 했다 이 말씀이겠네요. 예, 그렇죠. 예. 자, 오늘 이 개정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심의가 있었는데 별 의견 없이 통과된 것 같더라고요. 자, 모두 위원들 공감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도의원들 입장에서 공감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여야 불문하고 당연직인 경우만 제외하는 것을 첨부해서 이렇게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 본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리죠. 지금 제주도가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가 한 200개가 넘는 걸로 273개입니다. 273개입니까? 예. 꽤 되네요. 자, 이게 제대로 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 회기 때 도의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께서 발의를 하셔서 그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게끔 했고요. 지금까지는 회의록을 관리하게끔만 돼 있었습니다. 예. 이제는 인터넷 회의록을 홈페이지, 공개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회의록과 그 명단을 공개하게끔 됐기 때문에 철저한 좀 공개와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원회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그 최근에 저희들이 또 탐사 K팀에서 그 지방위원 해외 연수 관련해서 좀 보도를 해드렸는데 예. 뭐 대리 작성이라든지 뭐 거의 뭐 관광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드러나서 많은 분들이 좀 불쾌하셨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강 의원이 또 발의한 조례가 있죠. 제가 지난 1월 30일에 공무 국외 출장에 관한 규칙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예. 도의회에 규칙으로 되어 있었는데 준 조례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를 상향해서 조례로 제정했고요. 두 가지가 핵심이었는데 그 의원이 공무 출장 이후에 갔다 와서 60일 이내 결과 보고회를 하는 것을 의무화했고요. 두 번째로 그 당시에 코로나가 바로 터질 때였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질 때여서 재난재해라든가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이 확산될 때는 공무국외 출장을 제한하는 것을 아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아예 명시적으로 담는 거. 예, 담았군요. 예. 근데 이게 조례안이 발의된 후에 계속 심의 보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난주에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사를 했고요. 보류되다가 심사를 했는데 일단 그 아까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시 제한하는 부분은 그 재난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 발생 시에서는 제한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그 60일 내내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는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좀 부담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정책 검토 보고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죠, 그게? 어떤 서울시의회나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 그 정책 검토 보고서 양식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의원들이 국외 출장 갔다 와서 정책에 반영할 내용들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 예. 자, 오늘 시간 돼서 이 정도 좀 듣고요. 앞으로도 어쨌든 도정을 잘 감시해 주시고 예. 이런 정치 개혁을 위한 도의회 발전을 위한 많은 조례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